안녕하세요. 안나지케랩의 안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칭 추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지칭 추론 문제란 직관적으로 문제에 대명사가 나오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대명사가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주세요 정도의 문제랍니다. 듣기에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맞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시어의 쓰임에 대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독해를 짚어나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법적인 가이드와 함께 독해 전략 향상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칭 추론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땐 실제적으로 화면상에 언급된 내용이 밑줄로 나타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줄 친 부분에는 보통 인칭대명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는 내용이 전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초반에 나왔던 명사가 달리 표현이 되는, 즉 주체가 달리 표현이 되면서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인물을 정확하게 찝어내세요. 그래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라는 패턴을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주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화를 다룬 지문이 많이 나왔고요. 동일한 성씨를 가진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직책이 다른 사람들이 2명 또는 3명 정도가 나오는 스토리라인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당연히 등장인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전반적 흐름의 내용도 흐트러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해봤는데 수능에서 이 문제 안 나오던데요? 했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잘 방향을 잡고 있네요. 실제 지칭 추론 문제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까지는 계속 출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출제되고 있지 않은 문제 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언제 돌연 짠 하고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는 미리 연습을 해 두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칭 추론 문제에서 응용되어 나올 수 있는 문제로는 지문의 특정 단어나 구 자체를 여러분들께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이번 시간에 준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지칭 추론 문제는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글 도입 부분에서 등장인물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문장의 내용과 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하나씩 지칭 대상을 확인해 나가는 소거 과정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물론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설프게 접근하다가 실수하면 낭패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그 패턴에 대해서 인칭대명사 쓰임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으니 이것과 관련된 예문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매우 쉬울 거예요. 자, ground squirrel have to eat. 자, 땅다람쥐는 먹어야 됩니다 라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땅다람쥐가 먹어야 됩니다 라는 패턴에서 우리가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자체가 중요한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짚고 들어갈까요? 자, 문제를 봤더니 they가 나온 거예요. 자, 그들은 또한 store, 저장합니다, food. 자, 또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는 패턴에서 봤더니 앞부분에 그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다니까요. 자, they가 언급하고 있는 거 당연히 앞에 문장에 나타나고 있는 주어 땅다람쥐가 주어가 될 거예요. 당연히 어렵지 않게 답 골라내겠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 문제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도 한 문장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 문장에서는 because it is closer to the sun. 자, 태양에 더 가까워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reference라고 하면 언급한 단어는 앞쪽에서 나올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 자체가 역접 구조로 우리가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는 원칙상
주절 다음에 나옴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because가 나올 때는 주어 동사, 즉 주절이 먼저 나오고 becaus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종속절 자체는 뒤로 배치가 되지만 종속절 내용 자체를 앞쪽으로, 즉 주절 앞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절의 도치가 될 텐데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reference의 단어가 앞쪽에 배치가 되지 않고 뒤쪽에 언급된 명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한 문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ecause it is closer. 자, 그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태양에요. 자, 그리고 뒤에 주절을 봤더니 Venus. 자, 금성은요. It's never seen. 자, 보여지진 않아요. 어떻게?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비너스라고 하면 금성? 한국말로 샛별이라고 하죠. 새벽에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샛별이라고 하는데 보통 새벽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별이에요 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게 because 다음에 나왔던 it이라는 대명사는 앞서 나온 패턴의 Venus라는 주어가 기본적으로 정답 처리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가르키는 대상이 뒤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해서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런 사소한 실수만 줄여도 여러분들의 이해력은 당연히 좋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 패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좀 더 분량을 키워봤습니다. In the past, 과거예요. Eclipse. 자, eclipse라고 하면 식이라는 맥락이고 기본적으로 태양이나 달의 역할로 인해서 지구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 그걸 우리가 eclipse식이라고 합니다. eclipse 안에는 월식과 일식 둘 다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배경 지식으로 드릴게요. 자, eclipses, 자, 식이라는 것들은 caused, 유발하였다, dread, 자, 굉장히 자,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fear, 공포를 유발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과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라는 정도가 됐겠네요. and 다음에 day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day가 받을 수 있는 명사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쪽에 eclipses도 복수 명사고요. 앞쪽에 in people에서 people도 복수 명사예요. 하지만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문장에 있는 주어를 뒷문장에 day가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내용상 합당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것들은 still 여전히 are considered 고려되어집니다. 뭐로요? mysterious 굉장히 신비스럽고요. spectrous 하면 굉장히 장엄한 occurrence 자 뭔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관주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day는 위에 나오는 eclipses 식이라는 패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자 하단에 it이라는 패턴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자 and 앞쪽에 배치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요? moon. 자 when 언제요?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in front of the sun. 태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and 그리고 그것은 cast a shadow라고 하면 그림자를 들이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림자라는 것은 which moves 움직이는 거예요. across the earth 지구를 가로질러 움직이게 되는 shadow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도 앞선 패턴과 다르지 않게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주어를 정확하게 지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1번 답은 eclipses, 2번 답은 moon이라고 잡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접속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나름 이해를 넓혀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 접속사 중에도 등위 접속사 중 and, but, or 정도라면 만약에 끄어져 있는 밑줄이 주어나 목적어라면 앞쪽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해해 보신다면 아주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용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실제 별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즉 레퍼런스 문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명사,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대용형, 즉 별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런 경우엔 아마 정관서 더와
명사가 함께 들어가 있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most growing sector. 이것이 가장 growing이라고 하면 성장하는 sector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 뭔가 전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this라는 아이는 앞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his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as. 여러분들 as라고 하면 연결어로 쓰일 때 참 다양한 의미를 가져갈 거예요. as는 when 또는 while과 관련돼서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할 때라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도 하고요. because나 since처럼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가더라도 부사절을 이끌어가는 총속 접속사가 될 거라는 거. 자, 한번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The creation of a new turbine. 자, 새로운 turbine, 새로운 뭔가 터바인 제너레이터를 하면 여러분들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New turbine generator가 그 아이는 뭐냐면요. that 이하가 다시 generator를 받아서 꾸며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문장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문장 전체의 메인 버브가 무엇일지를 꼭 기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Creation, 뭔가 발명이 되었다랍니다. 뭐가 발명이 되는 거예요? New turbine generator. 자, 그러면서 of 이하에 묶여있는 구조는 creation이라는 명사에 붙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of 이하에 앞에 있는 명사, 당연히 명사 하나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turbine generator 이라고 나왔고 that이 나온 거예요. that 다음에 보시면 burn, 태우다 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news라는 단어가 하나 더 보여요. 그리고 result in 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보이는데 이 구조를 조금씩 끊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세 개의 동사에 다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적인 동사를 찾는다라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뀔 거라는 거. 그런데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보였습니다. 그럼 and가 나오면 한 개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that 이하의 burn, 태우다와 그리고 and 다음에 news, 사용한다 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 that이라는 연결어에 걸려서 앞에 turbine generator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패턴에서 of와 그리고 boil water까지를 묶어서 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디테일하게 번역이 필요하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전반적 내용을 스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creation, 뭔가 만들어졌다랍니다. 그것이 result in,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power plant, 전력의, 기본적으로 전력사의 efficiency, 효율성을 50에서 60%까지 끌어올려 준 겁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반적 패턴에서 디테일을 빼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단 뭐 했을 경우에 핵심적인 동사를 찾았을 경우에 방금 했던 것은 동사를 중심으로 독해하는 전략을 알려드린 거였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건 전반적 독해가 아니라 지금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There exist 라는 단어를 해소해 주셔야 돼요. 자, 원래 exhaust라고 하면 원래 고갈 이라는 맥락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나 완전 탈진했어. 기력이 고갈됐어. 라고 할 때 I am exhausted 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자, 이때 exhaust 자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기가스라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기진맥진하게 만들다, 다 써버리게 하다, 고갈하다 라는 동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사용한다 무엇을요? 그 소진된 것을요. 그 소진된 것. 더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에 이 소진과 관련된 뭔가가 나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and라는 아이가 굉장히 문제풀이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거예요. and 앞쪽에 봤더니 burn, 태웁니다. 무엇을 태우는 거예요? gas를 태우는 거예요. 라고 들어가면 당연히 자, 그 터바인 안에서 엔진 기관 안에서 가스를 태운 후에 그 태워진 가스를 활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끓입니다 라는 맥락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소진되었다
라는 자체는 기름이 탔다 그러면 기름이 소진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exhaust 자체는요 the gas를 다시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간단하게 답은 gas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전반적 독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특정한 단어가 나오거나 특정 지시어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되면서 진도가 나가야 전반적으로 읽고 난 다음에 아 대충 이런 내용이 흘러왔다 라고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독해 전략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전략도 샘플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레퍼런스 문제로는 인칭 대명사가 직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부정대명사와 관련된 맥락이랍니다. 자, 선생님 부정대명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해진 특정한 명사를 대신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인칭대명사라는 거예요. 사람인 경우에는 자 나라면 I, 너라면 인칭 you, 그리고 단수라면 기본적으로 I와 you, 복수라면 we 또는 you가 되겠죠. 그리고 나나, 너 1인칭과 2인칭이 아닌 상황에서 3인칭일 때 남자면 he, 여자면 she, 그리고 물건일 때는 it이라고 하는 거고 복수인 경우에는 they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아유, 이 정도야 가장 기본이 되는 인칭 대명사 문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어떤 불특정 대상을 대신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명사를 우리가 부정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정자는 정해지지 않은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some, other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부정대명사와 관련된 맥락이구나.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one, 숫자 1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 뭔가 주어를 잡을 때 one이라고 잡기도 합니다. 또는 some, another, other. 어떤 경우에는 others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the other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또는 다수라는 패턴의 many, 그리고 일부 some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명사로 쓰이게 됐을 때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대신받는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부정대명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hile. 자, 뭐 하는 한편이라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접속사입니다. Some chimpanzees, 일부 침팬지들은요, responded,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favorably. 아주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어디에? 자, stimulus. 자극에 아주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던 침팬지도 있고 others, 다른 것들은요 did not respond at all,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ome, other 이라는 아이의 특징은 명사도 되고 대명사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부분에 some chimpanzees 이렇게 나왔을 때 some은 형용사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패턴에 others 이렇게 나왔을 때 others는 대명사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other chimpanzees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히 상관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others가 나타내는 건 침팬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짚고 들어갈 거 하나 챙기고 움직입시다. 여러분들 other과 the other, others와 the others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다랍니다. 자, 만약에 other 또는 others, 참고로 이 둘 아이의 분리는 other은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 하나, 또는 others라고 하면 다른 거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혹시 나머지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other를 보고 나머지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others를 보고 나머지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other과 others는 뭔가 하나가 세팅이 된 후에 다른 것을 언급하면서 한 개라면 other, 여러 개라면 others까지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언급했던 내용 이외에 다른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가 좀 더 있다라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정관사 더를 함께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관사 더는 언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해진 명사 앞에 쓴다라고 하시잖아요. 자, 이때 other 자체는 단수예요. 하지만 the other이라고 들어간 거 보니 그 나머지 한 개를 빼곤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he others라고 들어가면 그 덩어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없다라는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대명사를 활용할 때 더가 있다 없다라는 패턴, 즉 the other 또는 the others, others 라는 패턴에서는 이게 나머지와 관련된 유무겠구나. 더가 들어가면 이것 빼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개념이고 더가 없으면 이것 빼고 나머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다른 문제에 적용할 때 꽤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정대명사와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을 추려본다라면 기본적으로 one, another 개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other 자체는 다른 것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럼 여기서 another이라면 다른 것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another은 단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metimes there are several different outlines. 자, 때때로는 몇 개의 다른 outlines,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예요. 테두리를 계속 겹쳐서 그린다 정도의 내용일까요? one drawn, 하나가 그려지는 거예요. over another, 다른 거 하나에 겹쳐서 계속 원을 그리게 됩니다 정도의 이 내용으로 이해해 보신다라면 outline 자체를 여러분들이 outline는 복수로 들어갔지만 one도 outline이고 another도 outline이다 라고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때 one이라는 패턴은 정확하게 outline 무엇이다 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무거나 그냥 테두리를 하나 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불특정한 것들 중에 one,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ne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another이라고 하면 그 테두리 중에 또 다른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역시 정확하게 뭔가 정해서 언급하기보다는 테두리면 되고 그 중에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됩니다 라는 맥락으로 또 다른 하나라는 개념에서 반드시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개 더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원 자체는 여러분들 숫자 하나라고 생각하실 때 1이라는 개념이 되겠지만 만약에 부정대명사로 쓰이는 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대상을 대신 받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대상을 대신 받을 때 쓸 수 있는 맥락으로 하나, 단수의 개념이라면 one, 여러 개 패턴이라면 ones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ones가 들어가면 복수 취급이다. 숫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another은 다른 건데 또 다른 하나입니다 라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일치 패턴,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골라라 할 때 유념해 보신다라면 나름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도록 할게요. 구분 한번 해볼게요. 특정한 명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둘이라는 패턴을 만들 때 보통 부정대명사를 쓰게 되는 거고 one, another, other 또는 the other, others 또는 the others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명사를 정해서 대신 받을 땐 또 어려워요? 아니죠. 기본이죠. 특정한 명사를 대신 받을 때는 당연히 인칭대명사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 사람일 때와 사물일 때 구분하시고 단수, 복수 구분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대명사 문법이 적용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부정대명사를 좀 많이 하네요.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감 잡으셨을 거예요. 레퍼런스와 관련돼서 인칭대명사의 쓰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불특정한 대상을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와 관련된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다라면 좀 더 독해력이 정확하게 신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the former, the latter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혹시나 이 단어를 몰랐던 사람이라면 이번 영상 수업을 통해서 이 단어는 꼭 여러분들의 아는 단어로 가져가세요. former 자체는 앞선, 선행하는, 선행이라는 앞에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 rattle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L-E-T-T-E-R 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rattle 이렇게 들어가면 편지고요. rattle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철자라는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The former, the latter 자체는 전자, 후자로 정해진 단어예요. 알겠죠? 자, 그럼 가만히 확인해 봤더니 전자는 줍니다. 후자는 줍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전자라고 할 거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후자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work and play가 나왔고 자, 일한다. 이것이 전자. 앞에 언급됐으니 다음 play, 논다, 놀이라는 것 뒤에 언급이 됐으니 이것이 후자 개념이 되었을 거예요. 따라서 당연스럽게 the former 자체는 work, 일을 언급하게 될 거고 play는 the latter라는 후자 개념을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우리에게 에너지나 또는 뭔가 accomplishment, 달성, 성취감을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후자, 즉 논다, 휴식한다 라는 것은 rest, 우리에게 휴식 이나 또는 entertainment, 즐거움을 제공해 줄 거예요 라고 들어가면 내용상 논리도 딱 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자와 후자라는 단어만 알고 계신다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로 앞에 언급한 것 전자, former, 뒤에 언급한 것 후자, latt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응용 버전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전자 후자 개념으로 this와 that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this와 that을 활용한다라는 말은 지시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서 전자 후자라는 단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질문. 전자 개념이 this일까요? that일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 후자 개념을 만약에 the former, the latter 이렇게 쓴다라면 그냥 앞에 언급했던 게 무조건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어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땐 지시어의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요. 지시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가깝다, 멀다라는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지시어 쓰임이 정해져야겠죠. 가까울 때 this, 멀 때 that 이라고 언급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 기준점이라는 건 기준점에다 가까우면 this, 멀면 that 이라는 패턴이고 그 기준점은 나름대로 상대적 개념이긴 하지만 독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거리상은 내가 지금 시선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거리 관계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former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전자 개념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this라는 개념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점에서 가까운 게 뭐예요? work하고 play 중에 그래도 가까운 건 play가 더 가까워요. 알겠죠? 뒤에 언급된 게 그래도 지금 내 시선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play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this로 바꿔야겠죠. 그럼 시선이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work와 play를 언급하고 work하고 play 자체와 관련돼서 시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훨씬 더 멀리 있는 게 앞에 말한 게 훨씬 더 멀리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멀리 있던 아이를 우리는 that이라고 받아야 된다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방금 봤던 아이가 가까웠던 거예요. 그 아이가 this로 대신 받는 아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아이가 지금 봤던 아이보다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됐던 아이가 거리가 머니까 that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용상으로는 좀 어색하죠. 그렇죠. this와 that으로 전자 후자 개념을 이해했다라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써야 돼요. 자, 내가 가리키고 있는 게 play. 이게 내 시선에 더 가까워요. 그 아이를 this로 받았고요. 그것이 제공하는 건 rest와 entertainment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선이 이미 언급됐던 아이가 좀 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at이라는 아이가 에너지와 accomplishment, 성취감을 제공하고 있는 work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자 후자 개념에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자라는 아이가 this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this를 전자로 착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자, 전자 후자 개념에서 this와 that을 쓰는 경우에는 지시어의 그런 거리감에서 착안을 해서 전자가 that이고 후자가 this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기억하면 나중에 또 헷갈리더란 말이야.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자가 that, 전자가 that, 전자가 that. 왜?
전자 개념을 더 많이 물어볼 거니까. 알겠죠? 전자 후자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실제 디스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잡아내더란 말이에요. 근처에 있는 명사를 잡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that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거리상을 만들어 주고 저 문제가 저 단어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아이라는 거. 알겠죠? 이 부분 착안하셔서 오늘 포인트, 원 포인트 레슨 꼭 기억하세요. 전자 후자 개념에 the former, the latter도 있지만 전자 후자 개념에 this와 that도 있는데 전자가 that이라는 것.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계속 진도 빼면서 이제 좀 더 지문을 늘려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독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차피 레퍼런스와 연관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니 자, 전반적 독해보다는 우리 핵심적인 내용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가운 사람이 나와요. Anthropologist Jane Goodall. 인류학자인 보통 우리가 영장류 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인 구달. 한국에도 한때 왔었던 그런 할머니의 할머니. 아주 침팬지와 함께 살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라서 우리가 영장류와 관련된 연구의 어떤 선구자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이랍니다. 학자입니다. 자, 연구가 있었어요. 침팬지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네요. 그 침팬지 이름은요, 데이비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침팬지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막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럼 연구가 있었고 침팬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스토리라인은 침팬지에 대한 연구예요. 이런 패턴만 이해하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까요? 봤더니 이런 게 보여요. Death of humans. 자, human과 death 사이에 of가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쪽 내용을 가만히 또 살펴보게 되면 또 뭐가 보이냐면 똑같은 패턴의 of가 보여요. 그리고 침팬지가 보여요. 그럼 여기서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무엇의, 즉 침팬지의 무엇? Genetic information. 유전자 정보는요. differ from, 달라요. That of a human. 인간의 그것하고 달라요. By a merely. 단지 끼케야 겨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1%. 딱 1% 정도 다르대요. 그럼 그 1%가 침팬지와 인간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다 풀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유 개념을 나타내는 이중 소유격 구조였죠. 그래서 that of a human 당연히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될 거고 답은 너무 어렵지 않게 genetic information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빠르게 풀고요. 그냥 훅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가끔은 빨리 지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보자마자 volcano가 보이는 거 보니 오늘 이 지문의 내용은요 volcano와 연관된 문제인가 봐요. 자, 그럼 volcano 앞쪽에 봤더니 because가 보이니까 volcano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because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도치 구조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because 다음에 they가 나왔다면 데이를 찾기 위해선 주절에 아마 볼케이노 나왔을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because 다음에 volcano가 나왔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채널이라고 하면 TV 채널의 채널도 채널이고요. 실제적으로 채널이라고 하면 자, 바꾸다, 흘려보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기도 하다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volcano라고 하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그마를요. 여기서 마그마 다음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하이픈이 만약에 독해에서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더 좋아하시면 됩니다. 왜요? 왜냐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동격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노출시켜주는 거거든요. 즉 만약에 마그마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선생님 마그마를 모를까봐요. 아니 혹시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그마가 뭔지 설명해주는 부분이 하이픈 가운데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확인해볼까요? super 완전 매우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heated 가열된 molten 녹은 rock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그마는요 바위가 녹은 형태인가 봐요. 이렇게 배경이 챙기는 거예요. 자, 그 마그마를 out 빼내는 거예요. from 어디서부터요? beneath the earth's crust 지구의 지각 아래에서부터 꺼내서
onto the surface. 지구 표면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석을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패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좀 추려보다가 여기서 썸 나왔어요. 자, 오늘은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대명사와 연관된 아이가 나올 때마다 한번 짚으면서 가자라고요. 자, 일단 만약에 썸이라는 아이도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썸. 자, 1부는 regard 고려합니다. 자, 이때 썸 누구를 가리켜요? 가리키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이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때 썸이 부정대명사라는 거예요. 특정인은 아니지만 딱히 뭔가 지칭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냥 일반인 주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때 썸은 대명사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인 주어를 대변하는 그런 불특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1부는 regard 생각하는 거예요. damn. 이때 dam은 당연히 위에 나오는 volcano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volcano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뭔가 public system, 뭔가 배수 시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lthough 다음에 또 썸이 뭐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부는요, although 다음에 나오는 썸은요, volcanic eruption 이라고 했는 내용이 앞선 내용에 배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화산 폭발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자,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boundary. 경계 라인에서 일어난다랍니다. continental 하면 대륙, 그리고 tectonic plate라고 하면 지각이라는 패턴이라서 나름대로 뭔가 지각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륙판이나 지각판에서 발생된다. 비록 뭐할지라도 일부 핫스프링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서도 볼케이노가 나타나긴 하지만 당연히 이때 썸이라고 하면 화산 폭발과 관련된 맥락을 대신 받고 있네요. 굳이 한번 찾아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on land라는 패턴이 보여요. 뭔가 땅에서는 볼케이노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만약에 which라는 아이가 질문으로 나왔다라면 자, 관계대명사 나오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 찾으시면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which라는 아이는 볼케이노를 의미하는 게 될 거고, 자, 기본적으로 육지에서는 그렇게 볼케이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육지는 그렇고 어디예요? underwater에서는요. 자, underwater 위에 which가 나오길래 한 번 더 잡아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은 똑같죠. 관계대명사가 문제로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답으로 찾아라 라고 했고, 앞에 sandal cone이라고 하면 꽃갈 모양의 원기둥 정도의 패턴이 되겠죠. 자, 그 꽃갈 모양의 어떤 원기둥은요, chimney, 굉장히 뭔가 굴뚝처럼 닮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underwater로 가면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해양에서의 볼케이노는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form, steep, 아주 가파른 pillow,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주 가파른 기둥처럼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종국에 어떻게 break, 깰 거예요. 무엇을 깨는 거예요? surface, 표면을 깰 거예요. 아, 해양 바닥을 깨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육지를 또는 섬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지금 전략을 우리가 which라는 아이를 어떻게 풉니다라는 걸 이미 위쪽에서 2번이나 연습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정작 문제는 which가 나왔으니 앞에 있는 선행사 pillow, 기둥이라는 게 정확한 답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 문제만 푼다라고 봤을 때는 which 찾고 앞에 pillow 하면 거의 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 전략을 위해서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대명사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내용을 추려본 것이라는 거. 알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라면 빨리 치고 빨리 정답을 찾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좀 벌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에 그 시간을 배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수능형 문제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다뤄봤던 게 앞으로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특정 단어 자체를 언급하는 명사를 찾아주세요 라는 맥락이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쭉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에서는 실제적으로 상황상에서의 스토리라인을 보여주고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자,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John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챙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일단 John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once 있었습니다. 한때 was 어디에 있었어요? In the office. 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사무실이에요? 매니저. 매니저가 누구예요? 마이클. 아, 이럴 때 챙기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나왔어. John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클이 나왔어. 마이클은 매니저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상황은 지금 phone rang. 지금 벨이 울리고 있어 전화가 오는 상황.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일화가 들어갔네요. 자, 그랬더니 마이클이 loud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That disgusting phone. 저 역겨운 전화가 never stops ringing. 자, 도대체 울리는 게 멈추지가 않네. 아우, 전화가 계속 왔었나 봐요. 알겠죠? 자, 그럼 내용상으로는 전화가 왔고 전화에 대해서 complain 하고 있는 매니저 마이클 상황을 보고 있는 존이에요. 알겠죠? 자, he then 그러더니 proceed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pick it up. 자, 전화를 받았어요. pick it up.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engage 뭔가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꾸려 나가는 거예요. In a 15-minute conversation. 아, 지금 15분간 전화를 engage 끌어나갔다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존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전화 받았던 사람 마이클이고요. 불평했던 사람 마이클이에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의 he는 당연히 마이클입니다. 자, when he finally hang up. 자, 전화를 pick up 받았던 사람 마이클이고요. 그러고 전화를 finally 마무리 끊었던 사람 당연히 마이클이 되겠죠, 여러분들. 마이클이 전화를 받았고요. 마이클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반적 패턴에서 존을 언급하는 지칭어가 나오면 바로 답인 거예요. 알겠죠? 확인하면서 내려갑시다. 자, 그는 전화를 끊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보였어요? exhausted? 완전 탈진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frustrated. 완전 여러분들 뭔가 당황스럽고요. 기분 나빠 보여요. 자, 여기서 이제 나름 흘러가 봤더니 계속 나오는 상황은 마이클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마이클이 지금 굉장히 탈진했고요. 마이클이 지금 apologized. 자, 지금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려 들어갈 거니까 빨리빨리 튑시다. 근처에 지금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독해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3번을 풀기 위해서 자, 존 이야기부터 한번 볼게요. At some point, 어느 순간 존이 asked him 물어봤어요. 당연히 존이 물어본 사람은 마이클이 되겠죠, 여러분들. Have you? 자, 이때 you는 당연히 마이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직접 화법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 상황이 왜 you가 됐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화법 전환이 됐으니까. 쿼테이션 마크가 그 증거 자료예요. 당신 혹시 그런 적 있어요? Considered, 고려해 본 적 있어요? Ha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자, 일정 기간을 너 단지 그냥 don't answer the phone, 전화 안 받는 그런 때를 만들어 볼 시간을 고려해 본 적 있어요? 당연히 화법으로 들어가면서 존이 you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당연히 you는 그렇죠, 마이클이 될 거예요. 자, 아직까지 계속 마이클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마이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s a matter of fact, 사실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No, 없어. 이렇게 들어가요. Looking at him. 자, 마이클이 그를 쳐다볼 때 당연히 그는 존이 되겠죠. 마이클이 거울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서 with a puzzled look. 아주 당황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즉 존을 쳐다보았습니다. 일단 답은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t turned out. 자, 뭐라고 판명되었냐면 this simple suggestion. 이렇게 단순한 어떤 제안이라는 것이 도울 거예요. 도왔다. 무엇을? 마이클이 not only to relax. 뭔가 좀 쉴 수도 있고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but not only able to be 구조예요, 여러분들. Get more work done as well. 기본적으로 더 많이 뭔가 일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일일이 받으면서 대응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좀 쉬고 전화를 무시하더라도 그리고 할 일을 하라라는 맥락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he didn't need. 자, 그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uninterrupted. 뭔가 interrupt 하면 방해하다. uninterrupted 라고 하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 많이 방해받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단지 some 조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전반적 패턴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왔죠. 자, 이런 인칭 대명사와 연관되어 있는 지칭 추론 문제는요.
어쩔 수 없이 전반적 패턴을 여러분들이 독해로 다 끌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주 단순한 1화가 나올게 될 거고 그 1화 상황에서 여러분들 전반적 내용에서 어떤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내려간다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제가 비단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문제풀이 전략에서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될 거예요. 1화가 나올 거고 등장인물이 나올 거고 그 등장인물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른 인칭 대명사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확인 들어갈게요. Dr. Paul. 자, Paul 박사예요. 그리고 his friend Bob. 폴의 친구가 Bob이에요. 자, 그들은 보통 South America에 종종 갔대요. 그 목적도 나오네, 여러분들. Provide free medical treatment. 자, 기본적으로 뭔가 disabled children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 특히나 poor families, 가난한 가정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South America에 남미에 방문을 한다랍니다. 자, 내용 자체의 주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어느 날 그들이 이때 데이라고 하면 Paul과 Bob 같이 되겠죠. local market, 그 지역에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에 그런 시장에 갔대요. 자, 시장으로 지금 1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폴 시작했습니다. 폴은 지금 spaniel 기념품을 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and 다음에 he 나왔으니까 당연히 폴로 보자라고 했죠. 여러분들 spot 발견했어요. carving 하면 조각품입니다. 조각품을 발견했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Paul, he 계속 Paul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들. Non-English speaking. 자,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판매자가 was asking, 요구했던 거예요. 500 pesos. 자, 500페소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지금 등장인물 3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Paul, Bob, 그리고 sailor, 판매사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Bob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Bob은 acting. 자, 역할이 뭐예요? interpreter 하면 기본적으로 통역사는 지금 Bob이 해줄 건가 봐요. 구매는 Paul이 할 거예요. 자, 지금 Paul은 제안했어요. 300 peso. 자, 지금 sailor는 500. Paul은 300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his, 당연히 여기서 his는요. Paul이 제안했고 그 Paul의 상대방이 되는 거니까 이때 his 자체는 Paul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his opponent 라고 같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다라면 his opponent, 그의 상대방은 당연히 sailor, 판매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300을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450페소로 나누어서 프로포즈를 해준 거예요. 지금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다 보니 his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Paul이 stepping up, 또 이제 한 단계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His price, 그의 가격을 또 제시를 한 거예요. Step up 하면 제시한 거예요. 자, 조금씩 step up, 조금씩 up 올리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Then 그랬더니 sailor, 판매원은요 조금씩 down, 조금씩 깎으면서 내리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bargaining,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역시 독해 문제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문제 보기로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his가 뭐예요? his 앞쪽 문장부터 한번 치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When Paul이 raised his double. 자, 지금 double 뭔가 뭐를 잡아냈어요? his doubt.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때 Bob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Bob이 지금 통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Paul이 갑자기 의문을 제기했을 때 Bob은 본능적으로 캐치했던 게 있어요. 알아차렸던 게 있어요. 뭔가 문제를 알아냈고요. 수정하였답니다. 번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의 번역에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당연히 번역에 대한 그런 오류를 수정했던 건 통역의 역할을 했던 Bob이 될 거고 Bob은 그의 통역을 수정하였습니다가 나온 거 보니 갑자기 터졌습니다. 지금 계속 펄 가다 갑자기 Bob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at length 드디어 그들은 settle the deal. 자, 지금 거래를 성사시켰고요. 거래를 지금 마무리를 했다라는 맥락으로 settle을 활용했네요. He was delighted. 매우 즐거웠어요. Purchase 구매했거든요. 그 종합품을요. At a reasonable price.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당연히 법 덕분에요. 당연히 he는 Paul이 구매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정답은 C. 4번에 his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역시 앞부분 문제 풀이와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퍼런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알겠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핵심적인 명사, 주어가 글 흐름을 태우면서 대명사 정도로 바뀌어 있을 거고 그 내용 흐름에 있어서 이 행동은 얘가 했고 이 행동은 얘가 했다 라는 것만 추려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독해와 관련돼서 어렵지 않게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해에 너무 치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연습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연습을 어떻게 계속 이어가야 될지 제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지칭 추론 문제는 계속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특정 대상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한다 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독해력을 만든다 라는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즉 다른 문제 풀다가도 레퍼런스가 나올 때마다 얘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찾으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독해하는 실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시어 자체도 나름대로 명사의 패러프라이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지시어와 관련해서는 직관적으로는 인칭 대명사가 되겠지만 오늘 수업의 원포인트 레슨은 인칭 대명사보단 좀 더 다양한 패턴, 불특정한 대상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정대명사의 활용에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독해 지문에서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특히나 전자후자 개념에서 the former, the latter 말고 this와 that 개념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전자를 언급하는 것이 that이라는 거 꼭 유념해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독해를 활용해 보신다라면 아주 유용한 정보 꿀팁을 얻어가시는 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영상도 장시간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